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을 이제 법원 내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민주당에서도 네. 이제 특검법 통과를 할지 말지 논의를 하긴 했는데 일단 특검법은 속도를 다소 좀 늦추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약간 고록스럽고 애매한 문제긴 해요. 왜냐하면 사법부라는 게 단순히 어떤 그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국가의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이고 거기에 어쨌든 정부 전체 법관의 상징이 대법원장인데 이 대법원장에 대해서 특정 정당이 말하자면 특검법을 발의한다든지 뭐 예를 들면 탄핵 같은 것은 이제 좀 다른 문제긴 하지만 수사를 하겠다라고 나서는 거는 약간 이제 말하자면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인상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제 지금 혐의라든지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논쟁의 영역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어쨌든 오늘 법관회의가 열린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여기서 이제 한 발 물러나는 뭐 이런 모양새를 이제 한 호흡 참는 이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방위적인 압박과 감시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시민사회적 개입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제 그 부분과 별개로 이게 입법을 통해서 뭔가 이제 말하자면 직접적인 행위에 돌입할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말하자면 반발도 부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법관회의에서도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그러니까 즉석에서 발의돼서 논의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치권에서 이 법원을 흔든다고 이제 판단을 한다면 그런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근데 그거는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보다 훨씬 법관들이 동의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던 뭐 이런 반발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템포 조절은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근데 만약에 법관 회의에서 그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지금 민주당에서 우리 사법부를 흔드는 거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면 그거는 끝장나는 겁니다. 그렇죠. 진짜. 예. 전쟁이죠 또. 전쟁입니다. 네. 그런 뭐 그럴 수 판단을 있죠. 예, 하지는 그럴 수 있죠. 않겠죠?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저는 이게 어쨌든 이 극단으로 치달아서 이렇게 벼랑 끝에 몰아놓고 뭐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뭐 조희대의 난이라고 불리는 이 조희대 대법관의 어떤 사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회가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입법적 행위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좀 약간 뭐 신중함이나 더 많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 제가 어제 토론회 갔다 왔는데 그 이제 더불어민주당 초청으로 국회에서 이제 이 사법 쿠데타 관련된 토론회 이제 패널로 제가 갔다 왔습니다만은 일단은 이제 대공감되는 당에서도 조희대만큼은 법적 책임을 추궁해야 된다. 탄핵은 당연하고 이제 형사 수사도 받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의명분은 당연히 동의를 하는데 근데 이제 형사 수사를 받게 하는 특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동의하지만 법원에서 자정 노력을 하려고 지금 법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움직임이 있으니까 요거 지켜보고 그 다음에 결정하자는 목소리가 우세한 것 같더라고요. 네. 자, 이게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뭐 우리는 정의와 진실을 편해서 사실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토론을 좀 이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언론에서는 이미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자 법관을 압박하고 있다,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이 결국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헌법 제 84조에 대한 입법 조치도 하고 있다. 그 모든 것이 이재명만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게 조폭들이 하는 것이냐, 갱단이 하는 것이냐 이렇게 지금 변질되어 가고 있다고 막 공격을 합니다. 자, 그러면 본질은 오간데 없이 사법부가 이 사안을 원리 원칙대로 정리하지 않고 쿠데타라는 걸로 우리가 이제 지칭되는 이런 일련의 일종의 반란을 일으킨 것을 제압을 했는데 그 제압이라는 것이 결국 너희들이 깽단처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몰고 갔을 때 어떤 논리적 대응을 할 거냐. 저는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서 움찔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탄핵의 사유가 되는데 탄핵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 우리가 민주당에 계속 비판하고 있는 것이 역풍에 대한 우려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자정 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히 기회로서 줘야 되지만 지금 현재 헌법 제84조와 같은 소추와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입법으로 보완이 되어야 이재명 후보든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이 문제 해결되는 것인데 이것이 마치 이재명을 위해서 민주당이 오히려 입법 폭주를 한다는 식으로 공격을 할 때 이걸 무방비 상태로 맞을 것이나 그거 아니다라고 국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야 하고 그것과는 분리된 형태로 대응을 해야 하는데 전반적인 분위기가 민주당에서 좀 뒤로 빠지자 좀 한 발 물러서서 관망하자 이런 쪽으로 돌아가는 것은 똑같이 민주당이 시기를 놓쳐서 큰 일을 걸어치는 이런 것의 반복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전 대표님 말씀도 맞는데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근데 이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선거를 20여일 사실상 한 20여일 앞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보수 언론이 계속 프레임을 보고 싶은 게 뭡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이 너무 세다. 최강 정부다. 뭐 독주한다. 독선이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프레임이
내용적으로 보면 뉴스의 고관여층이나 그 저희처럼 이제 뉴스를 다루는 사람들이 보면 아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이 드는 내용들이 많지만 말하자면 선거를 20여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상을 주거든요. 그리고 이게 저는 프레임 전환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쪽에서 다른 소재를 다룰 게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민의힘은 뭐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저런 상황에 빠졌고 오로지 지금 할 수 있는 건 이재명이 너무 세다. 이재명 맘대로 다 하는 거 아니야? 이재명이 독주해. 이 역대 최강의 정부네. 입법권 다 갖고 있네. 이런 얘기만 계속 할 텐데 자칫 이제 말하자면 이 프레임으로 그러니까 뭐 그 전환 뭐 쉽진 않겠지만 어떤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의 파급력은 있는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이제 민주당이 탄핵을 하지 않고 특검법도 발의하지 않고 조금 이제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거는 사법부가 스스로 자정 능력이 있는지를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정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주는 게 지금 이 법관회의의 결과라고 거기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안을 어떻게 보느냐, 이것을 사법부의 대선 개입으로 본다면, 그렇다면 이제 상황 판단을 그렇게 한다면 자정작용을 할 만한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사태를 지금 민주당이 사법부를 흔든다라고 본다면 이건 자정작용이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네. 민주당은 원래 하려고 했었던 거 그냥 그대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자정 능력을 우리가 본다 안 본다라는 것은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이것이 그러면은 대법원장을 주도 이제 위치한 대법관들의 대선 개입이냐 아니냐에 대한 규정부터 달라야 하는데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일부인지 다수인지는 모르나 아니 사법부가 판단하는 것은 본인의 고유한 권한으로 결정한 것을 왜 왈가왈부하느냐 독립성에 대한 침해다라는 의견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을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권한은 당연히 대법관과 대법원장이 자신의 권한 안에서 한 행위는 맞지만 그 위법성 여부는 시간을 가지고 따져야 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의 고유 권한이다라고 보는 사람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자정 능력을 보자고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저는 똑같이 대두된다고 보고 그래서 좀 더 공격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해서 탄핵을 한다고 해서 사흘 나흘 지나잖아요. 국민들이 그거 기억하고 탄핵했기 때문에 아 이재명 대선 후보 자격 없어 라고 갈 수 있느냐 또는 입법 조치를 지금 한다고 합시다. 이제 헌법 84조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대선 기간 내내 이것이 얼마나 지금 조폭처럼 민주당이 입법 독주를 하느냐라고 갈 것이냐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이럴수록 원칙이 중요하다. 이 사람들이 대선 개입을 했다라고 하면 대선을 개입했다는 전제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대선 개입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가만히 보니까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조심합시다. 이러면 다 봐줍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저항하지 않는 상태면 그냥 다 패스인데. 네. 그래서 저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거기에 대한 처방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역부에 대한 우려가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서 무엇이 맞느냐를 가지고 밀어붙이면 그것이 대선에 불리하다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저는 논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그래 봅니다. 네, 어제 제가 그 이제 국회의원분들 모시고 있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재명이 선거 나가는 것 자체는 장애물이 일단 없어진 것처럼 보이니까 뭐 마음 놓으시는지 모르겠는데 20여일 지나가지고 대선이 끝난 다음에 바로 역습 들어온다. 이 사람들, 이 세력들은 지금 체제 전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전쟁이라는 건 상대방 죽이는 거 아니에요? 이대로 물러나서 뭐 검찰개혁, 사법개혁 그냥 몸을 내줄 리가 없다. 그러니까 국가공무원법 위반 이런 거, 국가공무원법에 금고 이상형을 선고받으면은 당연 퇴직 사유 되잖아요. 이거 타고 들어와가지고 이재명 재판 계속 진행돼야 되고 징역형 하나만 선고돼도 바로 대통령실에서 물러나야 된다는 식으로 해서 보수 언론이고 유튜브고 다 손동질해가지고 지금 난리칠 거다. 임기 내내 이재명 발목 붙잡고 물러나라 마라. 우린 대통령 인정 못하겠다 이렇게 갈 거니까 20여일 동안 만약에 지금 약간 숨고르기를 하더라도 20일 뒤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아예 기정사실화 해놓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강력하게 하고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 이제 헌법 84조의 소추와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입법 조치를 내가지고 끝을 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 논란을 아예 없애놔야 되는 건데 그걸 지금 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뭐 좌고우면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법관 회의까지는 지켜보지만 여기서 사태 문제로 정리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뀔 게 하나도 없다. 2년 동안 임기가 더 남아 있는데 어떻게 바뀝니까? 본인은 이걸 결행할 때 민심이 이렇게 들고 일어날지를 몰랐을 수 있겠죠. 압박에 의해서 지금은 수그러들었지만 본인의 생각을 바꿨다고 볼 수 있습니까? 본인이 아예 판단 자체를 잘못해서 내가 그때 오판했다.
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가능성이 없죠. 예. 아니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사퇴도 안 하는 거라고. 왜 나한테 이렇게 공격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 행사한 것뿐인데 왜 이렇게 나를 공격해? 결국 정치적 외압에 의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안 문제 그 재판 정지시켜야 된다 대통령이 되면 이것도 검찰에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려고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한쟁의 심판 이런 거 해가지고 왜 우리는 재판 계속하고 싶은데 니네들이 이런 법 위헌적인 법 만들었냐 헌법재판소로 끌고 가려고 이미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검찰은 네. 그 헌법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위헌 정당 안 되죠. 심판을 할 그 수가 없죠. 권한쟁의 심판은 안 되는 할 거죠. 수가 없죠. 예. 네. 그래서 이게 지금 헌법재판소를 어떻게든 끌고 갈 것 같으면 저는 사실 이 주장합니다. 이거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검사는 공소 취소해야 되고 공소 취소 안 하면 이거 불소추 특권이라는 게 대법원 대통령을 기소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기소를 이미 해놨어. 그럼 이거 공소 취소해야 돼. 안 해? 헌법 84조 위반이야. 다 타네 검사. 이렇게 가야 된다고 제가 어제 얘기하고 왔는데. 제가 국회의원을 이제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이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다고 우리는 기대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실제 잘할 것이라고 믿고 있죠. 네. 그런데 정치라는 것이 대통령과 국민들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상황에 워낙 민감하게 국가라는 것은 반응을 하게 돼 있고 상호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렸는데 실제로 국정 운영이 뜻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정리해 놓지 못한 이런 캡케에 쌓여 있는 이런 사안들이 다시 그대로 들어오면 전국이 굉장히 혼란에 빠질 수 있고 우리가 위기 극복을 해야 하는 이 중대한 문제를 제대로 일단 뚫고 나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전제. 그래서 지금 국민적 에너지가 사법 개혁을 해야 하고 어떻게 지금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지를 다 알고 있을 때 빨리 조치를 해야지. 그때 가서 어떻게 조치를 하냐고. 역풍은 불지도 않거니와 역풍을 걱정을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무슨 역풍이에요? 국민들이 바라는 건 다수의 적극적인 참여자들이 유권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더라도 된다. 예. 자, 이런 것을 저는 명심하면서 민주당이 좀 움직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주목되는 게 조희대 청문회인 것 같습니다. 청문회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사가 굉장히 모이고 있고 민주당에서 난 준비하고 있는데 안 나올 것 나오겠죠. 같은데.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안 나오면 이제 형사고발 할 거냐. 네. 뭐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문제일 것 같은데.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